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신흥 부자들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짠! 200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에 어떤 식으로 부자가 탄생하고 있는지 그런 패턴도 조사하고요. 실제 사례 위주로 책이 나와 있어서 정말 재미가 있어요. 한 명씩 직접 만나서 인터뷰해가지고 엮은 그런 책입니다. 부동산, 주식, 창업, 사업, 각 분야별로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서 소개한 내용이 있고요. 평범한 우리 이웃의 대박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평범한 우리 이웃 중에 제가 들어있더라고요. 전 사실은 되게 놀랐어요. 이 책이 2018년도 초에 나온 책인데 이분이 정말 많은 책을 읽고 이 저자는 어떻게 부자가 됐고 이런 저자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설명하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우연히 들어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제가 있는지 모르고 보다가 제 이름 보고 너무 놀랐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한국은행에서 30년간 일을 해온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경제 전문가 아니라고 겸손해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여러분 일할 정도면 우리나라 거의 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별명이 머니 큐레이터래요. 취미 중에 하나는 부동산 앞에 붙어있는 시세를 보면서 걷는 것,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굳게 믿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꿈과 희망을 놓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를 이룬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런 성장 배경과 원동력을 적은 그런 인터뷰 책이에요. 정말 재밌어요. 쉬운 책입니다. 경매로 돈을 많이 번 부자를 만나서 어떻게 경매를 잘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경매와 관련된 책 100권을 읽으라.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나와 맞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적으라. 그 중에서 이해하기 쉽고 본인과 맞다고 생각하는 책 10권을 추려라. 그 10권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읽어라. 적은 것 중에서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서를 정하고 하나씩 따라하라. 시간을 내서 임장하고 공부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줬대요. 근데 수없이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알려줘도요. 실천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하다. 쉬운 방법을 얻기 위해 그를 찾아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가 좀 찍어줘봐. 그냥 나는 공부하기 싫어. 책 같은 것도 보기 싫어. 라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근데 경매 관련된 책을 100권 정도 보는 거는요. 경매하는 사람이 기본이에요. 왜냐면 경매는 어려운 법규와 처음 보는 용어가 많기 때문에 책을 몇 권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매책을 100권을 안 본 상태에서 경매책이 이해가 안 간다? 정상. 완전 정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요. 독서 경영으로 1조 원의 매출을 꿈꾸는 분이 있어요. 이니셜로 E라고 나와요.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470억 원의 수입 고기 유통회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사업 시작 5년 만에 470억의 매출을 일으킨 비밀은 독서이다라고 써있어요. 그냥 믿을 수 없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업 시작 만에 매출을 일으킨 비밀이 독서래요. 제가 그래서 자꾸 책을 보는 거예요. 나는 언제까지? 성공할 때까지 보는 거죠. 어느 세월이 되면 분명히 우리도 그런 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부자들이 다 독서가 비결이었다라고 그냥 입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어떤 한 분의 또 사례를 얘기할게요. 이분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어요. 엄마 아빠가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돈도 이제 어렸을 때 돈을 벌고 엄마 아빠 도와주고 그 부모님이 안마 시술소에서 일을 했는데 집에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러 오고 데려다주고 그런 걸 했죠. 그래서 커지면 내가 크면 좋아지겠지라고 했지만 커도 달라지는 게 없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겨울철에 배달을 하다가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다리 골절로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근데 그 병원에 아버지와 연세가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남자분이 아무도 문병도 안 오고 사람도 없는 것을 보고 간식을 주면서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 앞날이 너무 걱정된다라고 털어놓게 되었대요. 그리고 퇴원을 해도 짜장면 뭐 배달 같은 거 하다가 다쳤으니까 또 배달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몸이 안 좋으니까. 다리 같은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퇴원을 해도 일을 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니까 그분이 일자리를 줄 테니까 오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그분이 서울 및 경기도에서 여러 개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텔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돈을 정말 많이 버는 직종 중에 하나죠. 그리고 땅을 매입해서 모텔이나 펜션으로 개발해서 파는 형태의 부동산 업까지 하고 계시다고요. 이야, 대단하다. 이분이 일을 해보니까 배달보다 위험하고 힘들지도 않았으며 수입도 좋았다라고 해요. 세상에는 알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은 제이는 더 많은 것이 알고 싶어 더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배달, 편의점, 뭐 이런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병원에 정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나는 앞으로 뭘 먹고 살지? 라고 고민하는 그 찰나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귀인이었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만약에 다리 골절이 나지 않았다면 계속 배달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다리가 그렇게 됐구나. 세상에 아픈 것도 슬퍼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거 알게 됩니다. 같이 이렇게 스승님이다, 멘토라고 섬기면 딱 따라다녔대요. 굳은 일도 하면서 돈을 받았는데 5년쯤 되니까 모텔의 운영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전문가가 되었다. 그 즈음에 대출을 받고 모텔을 오픈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도 오픈하면서 해가 될수록 큰 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요, 검정고시로 중학교를 졸업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시장에서 이제 일을 했대요. 돈이 없으니까 장사를 이제 하게 된 거죠. 남의 가게에서 이제 장사를 도왔겠죠. 어리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시장에서 이제 그런 허드렛 일을 하니까 상인들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돈을 버는 걸 보면서. 그래서 자기 사업을 오픈할 때 네 점포에서야 유리해, 월세 내지 말고 해서 자기 점포에서 시작할 수 있게 점포를 막 싸게 구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돈이 없으니까 이자도 싸게 빌려줬대요. 그래서 얼른 벌어서 갚아라. 너무 감동이에요. 원래 시장분들 돈이 많아요. 많기는 많아요. 빌려줄 만한 형편이 됩니다. 그 애기 같은 여학생 같아요. 여자가 자기가 가게 오픈하니까 막 도와준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자기 점포에서 자기 영업을 하니까 버는 게 다 자기 수입이잖아요. 그 전에는 남 밑에서 일을 하는 월급쟁이에 불과했는데, 그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서 돈이 생기는 대로 집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다른 곳은 구입하지 않고 그녀가 일하는 주변과 동네만 구입했다. 구입한 곳은 초고층 건물로 탈바꿈했다. 시장 주변도 개발되었다. 저 시장에서 성공하신 분들 이야기 실제로 많이 듣는데요. 그분들 특징이 진짜 돈을 많이 벌었고, 두 번째는 부동산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 정말 자기 주변만 사요. 그 상가도 자기 눈에 보이는 가까운 데만 삽니다. 근데 거기가 시간이 지나면 다 개발되고 이러는 거예요. 시장 주변이 여러분 개발하기 정말 좋죠.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있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곳에 시장이 주로 생기기 때문이죠. 그분이 시장에서 일한 지 40년이 되는 해가 2018년도라고 합니다. 그녀는 상당한 재력가이며 여러 채 건물주이다. 정말 가난해서 학교도 못 다녔는데, 그죠? 그런 얘기 되게 많아요. 떡볶이집 아줌마가 퇴근할 때는 밍크코트에다가 외제차를 끌고 퇴근한다. 근데 저 진짜 제가 다니던 영어학원 옆에 떡볶이집이 있었는데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 사람 아침에 올 때 그랜저를 타고 온다고. 저 어렸을 때 얘기예요, 진짜. 그리고 저
예전에 살던 동네에 아파트 장에 호떡 장수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저는 궁금한 게 많아서 막 물어보거든요. 호떡 팔면은 하루에 얼마나 매출이 일어나요? 이런데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하루에 얼마 벌어요? 저도 이런 거 되게 관심 많아요. 그래서 찌질하게 이렇게 하고서 애기 셋이랑 다니면은 다 얘기해 주세요. 호떡을 우리 애기들 거랑 저랑 내장 굽는 동안 이런저런 얘기 저는 그런 거 막 하거든요. 그러면 아주머니가 20년 전에는 호떡을 하루에 뭐 얼마치를 팔았고 그때는 돈을 정말 많이 벌었고 지금은 좀 안 팔린다고 지금은 먹을 게 많잖아요. 그때는 그 뭐 한 뭐 세 자루인가 네 자루를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밀가루 덩어리를. 그리고 지금은 거의 절반 정도밖에 못 판다. 그리고 호떡값이 안 올랐다. 막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뭐 그런 것도 20년 전에 한 달에 뭐 500 이상 벌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사를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아주 뼛속까지 아는 스토리입니다. 실제로 많죠. 어떤 분은요, 과일을 장사를 하게 됐어요. 과일을 팔게 됐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형편이 이제 안 좋아서 이제 과일을 팔게 된 거예요. 과일을 어떻게 하면 팔지? 어떻게 하면 많이 팔까를 고민하다가 손님을 기다리지 말고 고객을 찾아가자라고 마음 먹게 됩니다. 그녀의 보험을 담당하시는 분이 정기적으로 선물을 보내는 것을 알게 돼요. 명절 선물도 보내고 가입 축하 선물도 보내죠. 그분께 연락을 드려 다른 보험사 직원들도 선물을 공동으로 묶어서 선물하시면 가격을 더 낮춰드리겠다고 제안했대요. 이게 소위 말하는 공동구매죠. 뭐 사과 한 박스를 더 싸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러 보험 설계사들을 소개를 받았나 봐요. 뭐 과일이 품질이 좋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만 귤 한 박스, 겨울에는 귤 선물 너무 좋죠. 그러다가 어떤 보험 지점장님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그 지점장님인가? 하여튼 설계사인지 모르겠는데 남자분이 그 남자분이 보험을 판매하면서 과일까지 함께 홍보를 해줬대요. 여기 과일 먹어보라고.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좋다. 너무 해피스토리죠. 돈도 벌고 남편도 만나고. 지금 이제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와, 인생은 영업이에요, 여러분. 월급만 받아가지고 큰 부자는 힘들어요. 뭔가 판매를 하고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직업이 부자가 되는 직업이죠. 건어물에서 희망을 찾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 세상에 이런 직업도 있나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각종 건어물마다 많이 나가는 시기가 있다. 그때를 기다려 미리 싼 가격에 구입했다 팔면 수익률이 더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 주변에요, 마른 오징어를 막 사다가 파시는 분이 있어요. 마른 오징어는 여러분 보관이 일단 좋습니다. 상하거나 이렇게 그러지 않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최근에 오징어 사보신 분 알 거예요. 되게 비싸요. 거의 한 마리에 5,000원 막 5,000원 최소 5,000원? 10,000원 막 이래 한 마리에. 그래서 오징어가 이제 쌀 때 잔뜩 사놨다가 파는 거죠. 비쌀 때.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너무 비싸서 먹기 부담스러운 음식이에요. 우리 뭐 5 식구 오징어 한 마리로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저희 집 외국인이 오징어를 먹어보는데 놀래더라고요. 아니 이런 걸 먹냐고. 그래서 외국에는 안 먹는 음식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음식인데 이게 점점 비싸지는 걸 보니까 전 느낌이 수확량이 좀 어획이 좀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수출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K푸드로 이제 코리안 푸드 유명한 음식으로 나가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오징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건어물 이런 사업에도 관심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박경철의 시골의사 부자경제학이란 책에는요, 돈이랑 가두면 가치가 떨어지고 흐르면 가치가 증가하지만 잘못 흐르면 전부 잃을 수도 있고 잘 활용하면 으로 늘려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가진 치명적인 매력이다. 이게 바로 돈의 속성이라고요. 그래서 사업으로 성공한 슈퍼리치에게 물어봤대요. 지금은 뭘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지금은 뭘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지금 뭐 상가를 살까요? 토지를 살까요? 뭐 주식을 할까요? 부동산을 할까요? 뭐 집값이 꼭진가요? 아닌가요? 많이 물어보죠.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돈 버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부자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위기 때나 호황 때나, 호황은 호황이라 돈 벌고 불황은 불황이라 돈을 법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요, 불황일 때도 돈을 못 벌고요, 호황일 때도 타이밍을 못 잡아서 부자가 될 수 없죠. 부자들은 경제학자나 미래학자가 아니라도 절묘하게 타이밍을 파악한다. 그리고 절세도 필수라고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문가를 선택해서 아낀다라고 해요. 어떤 분은요,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것들을 제품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한류 열풍 때문에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옷을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드라마와 영화에 힘입어 한국 화장품만 나간 게 아니라 한국 옷도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래서 중국 타오바오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국 원피스, 한국 티셔츠, 한국 귀걸이 해서 한국자가 붙은 그런 물건들은 상위권에 들어가 있고 판매가가 중국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엄마의 놀이터 이경희 대표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중국에서 유치원을 한국식 유치원을 지어달라. 한국식 유치원,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우리나라랑 똑같이 해달라. 그리고 교재도 한국 애들이 쓰는 거. 그걸 요구한대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인기가 있어요. 이런 걸 힘입어가지고 수출한 거죠. 우리나라 제품을. 밤낮으로 6년을 일하고 평생 쓰고 남을 돈을 벌었대요. 그 돈으로 잠실에 건물을 구입하고요. 3년 동안 온 가족이 세계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부를 이루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요. 지금 장사 쪽으로는 이 책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 경매도 다 나와 있고요. 유대인들은요, 13살이 되면 바미츠바라는 성인식을 치르고, 바미츠바, 어렵네요. 친지들이 축의금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준다고 해요. 그 돈은 종잣돈이 되어 아이가 스스로 투자하면서 현장에서 배우고 깨닫는 금융, 경제교육의 원석이 된다. 그래서 푼돈과 종잣돈을 부자들은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여기에 푼돈 투자의 대가로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의 저자 김유라 씨를 꼽고 싶다. 고맙습니다. 나도 읽다가 내 얘기 나가서 너무 놀랐어요. 그녀도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시작했다. 이후에는 적은 돈으로 수익률이 높은 지방에 투자했다. 그때는 지방이 어떤 사이클의 흐름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대출을 규제하기 때문에 똘똘한 채지 후줄근한 여러 채는 아닙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 있어요. 시골의 아파트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고정관념도 함께 깨주었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푼돈으로 이런 게 가능했습니다. 제가 나와서 너무 반가웠어요. 자, 이렇게 푼돈이 중요해요. 푼돈을 모아서 집도 살 수 있고 푼돈을 굴려서 돈을 더 불릴 수 있는데 누군가는요. 이분의 지인 중에 럭셔리한 부부가 있대요. 집도 강남이고 온 가족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골프를 치고요. 멀쩡한 차를 바꾸고 고액 과외를 시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호텔 맛집, 레스토랑 사진이 수시로 올라와요. 결국 그들은 과다한 대출을 이기지 못하고요. 모든 것을 정리해 외곽 소형 평수를 얻어 전세로 이사를 갑니다.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이상 쓰면 장사가 없다. 실제로 의사, 판사, 전문직 종사자나 부모로부터 상당한 자산을 물려받은 사람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빚에 허덕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러분이 봐서 좋아 보이는 사람이 다 통장에 돈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종잣돈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중 5명을 추리고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그들이 이룬 것들을 평균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미래가 된다는 말이 있다. 저는 내가 만나는 사람 5명을 레벨을 높이고 싶어서 책을 봤어요. 책 말고는 부자를 만날 기회도 없고 부자의 이야기를 들을 그런 것도 없고 누가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만날 시간도 없고 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랬죠. 맨손으로 성공한 부동산 갑부를 만나서 물어보았대요. 어떻게 시작할 수 있냐고 투자를. 그는 26년간 하나씩 쌓아온 노하우를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하나만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국에 시군구가 몇 개나 되는지 아느냐고 되물었대요. 166개라고 합니다.
예, 저도 몰랐어요. 이런 걸 뭐 기억하지는 않으니까. 그럼 광역시마다 세대수와 유동인구에 대해서는 알고 있냐고 물었대요. 이런 거는 여러분 통계청 사이트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배우고 싶다면 기본에서부터 접근해야 한다. 그만큼 관심을 갖고 발품을 팔고 알아보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거 없이 무조건 난 돈을 벌겠다, 찍어달라 이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요, 이런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하는 일 너무 좋아요. 계속 할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되어도 일을 계속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요. 정말 부자가 되어도 그 일을 계속하고 즐겁습니다. 근데 에이, 부자 되면 이 일을 때려쳐야지, 로또만 되면 내가 때려쳐야지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도 만족하지 못하고요. 이 일을 때려쳐야지 하는 사람은 어때요? 열심히 하겠어요? 그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적당하게 살면서 부자가 되길 바라는 거죠. 난 이 일이 너무 좋아요. 나는 부자가 돼도 일을 할 거예요 라고 하면 그 일에 정말 애정을 가지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최고로 잘하니까, 최고가 되니까 최고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는 부자. 부자가 돼서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 성공한 갑부가 이 많은 걸 다 꿰고 있다는 건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사업가, 연예인, 정치인들, 스타 강사 제가 좋아하는 김미경 원장님도 너무 열심히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처럼 부자면은 어떤 사람은 때려치겠대요, 일을. 근데 실제 부자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요. 더 활력이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부자가 된다라는 말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사업은요,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다라고 해요. 근데 어떤 분이 미국에서 살다가 들어왔대요, 우리나라에. 시민권을 포기하고요, 늦은 나이에 군대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혼자 살면서,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왔으니까 혼자 좀 외로웠겠죠. 군대 갈 때쯤에 왔으니까. 식사를 거르기 되게 쉬웠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족들과 오랫동안 먹었던 어떤 제품을 꾸준히 먹었다고 합니다. 뭐 밥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몇 해 전 돌아가신 이모 박사님도 추천한 제품이다. 그게 뭔지 몰라요, 저는. 근데 오해 시선도 있지만 자기가 먹으면서 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이쪽에 사업을 해서 굉장히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 거예요. 뭐 과일도 팔고, 보험도 팔고, 생선도 팔고, 오징어도 팔고, 다 되는 거죠. 생각과 시각을 조금만 돌려보면 지금 있는 환경과 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도요, 영업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부자의 마인드를 가지려면 무한 긍정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징검다리 플랜이라고 소개한 것이 있어요. 1단계 2년 안에 내 집을 마련한다. 2단계 5년 안에 완벽한 투자법을 마스터한다. 3단계 10년 안에 10배 부자 된다. 제가 말한 이 3단계는요, 누구나 노력하면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 집 마련은 2년 안에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집값이 너무 비싼 거를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선택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겠죠. 제가 수입이 0원에서 만약에 100만 원이 됐다면 저는 수익률이 몇 프로일까요? 몇 배로 전 돈을 번 걸까요? 여러분, 0에서는요, 아무리 많은 숫자를 곱해도 계속 0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많은 숫자를 곱해봐야 0이에요.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수입이 없거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분이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나오는 그 성취와 열매는요, 무한대예요. 그것이 무한대. 뭘 곱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한대로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무한계 인간, 무한대 부자로서 존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책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 가지고 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